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 사람들인데 그 행복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. 질문했는데 행복은 무엇입니까? 이렇게 물으니까 명예, 돈, 그리고 뭐 직위, 뭐 이런 사랑, 다양한 방면에서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또한 자기가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냐? 사실 그 행복의 기준을 그 물질적인 것에, 즉 명예라든지 돈, 사랑, 직위 이런 데에 둬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지요. 그 한마디로 왜 그러냐 하면은 행복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. 우리 몸은 물질과, 즉 육체와 정신이 있다면, 물질과 무형질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은 어디서 느끼는가 하면은 정신적에서 느끼는 것입니다. 즉 무형물질입니다.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을 갖다가 물질에다가 두고 직이라든지 이런 데 두서 행복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. 이런 것은 과거의 그 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. 왜 그런가? 지금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고 또한 우리 의식 구조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. 진화되고요. 그러한 가운데서 아직까지 물질에 치우쳐서 그 행복감을 만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. 가장 최근의 예로 텔레비에서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자연인, 그분이 지금 물질을 많이 가져서 그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.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부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물질이 즉 행복의 충족 조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 다 물으면 그렇게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문제점이 심각할 정도인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직위에 높고 뭐 돈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명예도 없는 사람, 그런 사람은 행복 없습니까? 길거리에 지금 남루하게 다니는 그런 거지라고 우리 명칭하는 없는 사람들, 소외된 사람들, 그 사람 행복 없습니까? 그 외형적인 것을 행복을 따라준다 하는 그 지금 제가 이래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물질적인 개념을 1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등교육을 받고 그 박사학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과연 이분들이 교육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느냐? 그런 것이 제 첫 번째 의심스럽고요. 교육을 왜 받았느냐가 두 번째 의심했습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이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부터 내려오는 생활 환경의 그 여건이라든지 또한 사고의 판단 기준이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.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적인 즉 위치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형태라든지에서 구속되어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. 예.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즉 제재를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. 뭐 민주주의에서 뭐 우리가 뭐 결사의 자유, 집회의 자유, 뭐 이렇게 다 종교 신앙의 자유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이런 것들은 말을 하나 안 하나 그런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. 왜? 내가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물론 그 객관적 입장에서 다르더라도
그렇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. 여기서 의사표현을 억제한다 하는 건 되지 않은 것이죠. 그게 공산주의에서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기본 바탕에 깔고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왜 민주주의를 우리 피 흘리면서 되찾았습니까?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찾은 것이지, 다 구속되고 있는 인간의 그 존엄성,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죠. 그래서 우리 행복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. 최고 인류 대학교를 나와서 행복하다든지, 최고 인류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, 사자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, 이런 그 망상의 생각을 우리 지금 현존에 하고 있는 그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.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과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고 찾아들어갔을 때는 세상에서 지금 모든 만물이 다 있지만은 다 스스로 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복의 기준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.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, 또한 잘났든지 못났든지,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간에 지고하를 막론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.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행복이 이루어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, 행복을 만들어 간다, 이거는 무슨 좀 심각할 정도예요. 우리가 지금 교육이 왜 잘못되었냐? 글자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글자가 전하는 그 깊고 심오한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입에 오르락내리는 그 낱말에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자초되는 것입니다. 위대한 철학자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의 뜻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전에 내려오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것이 여태까지의 학습이었습니다. 지금은 그러한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. 지금 만약에 글자를, 문자, 즉 잉크 덩어리를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AI 인공 로봇가 더 암기력도 좋습니다. 그러면 그 AI 로봇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죠.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필요하는 기계의 부속물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. 빨리 글자를 잊어버리십시오. 글자를 잊어버린다는 것은, 즉, 그 버리라 하는 거 하면 글자를 탐독하고 난 뒤에 그 글자의 심오한 뜻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 지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. 이거요, 지식은, 지난번에도 늘 우리가 다뤄봤지만은, 지식은요, 한계점입니다. 그 문장을 외워서 그대로 답을 쓰는 게 우리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방식 아닙니까?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교육은 어떤 테마를, 달마가 왜 서쪽에서 왔노?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, 이 한계 테마를 놓고 다양하게, 그리고 우리가 정의의 한계라든지 정의를 한계 정해놔놓고, 지금 우리가 그 책에서 중에 마이클 샌들이 짓는 정의 한계 이 책이 있습니다.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어떠한 그 정의를 규정함에 의해서 어떤 가지 정의다, 이게 참 곤란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말 사실 맞습니다. 왜?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또 A에서 장소에서 정의지만 B에 가서 정의가 될 수 없는 것이지. 그리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. A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B에 갔을 때는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. 그래서 행복은 그런 것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갖다 집착을 떨어져 버리고, 내가 지기가 높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, 마음을 머무는 것이 아니고,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털쳐버리고, 그래야 그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. 행복은 물질적인 지고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. 명예도 아닙니다.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서, 즉
아주 지금 현대사에서 잘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한 담화를 나누고 또한 친구로서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또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나이가 들면 또 바뀔 수도 있지요. 우리는 수긍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요. 그것도 아닙니다. 왜?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한 우러나오는 행복. 밥 한 술을 떠더라도 이 밥 한 술의 진위를 생각하고 의의를 깊이 생각한다면 밥 한 술에 아주 감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무심코 먹은 밥이라도 그렇고요. 평소에 인사 한마디, 부모한테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간절히 했을 때는 참 행복이 돋아나는 것입니다. 또 살아나는 것이죠. 이런 것이 행복입니다. 행복은 크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아주 사소합니다. 우리가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도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자연을 사랑하면서 세상 인류 모든 만물을 사랑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걷는다면 또 남을 쳐다본다면 아마도 스스로 행복하죠. 물론 그 상대방에서는 인간이라 그는 그렇습니다. 아주 요기한 아주 뭐냐면요 이해타산이 심하고 아주 아비규환의 그 인간 세상이라 하잖아요. 그 인간의 그 마음은 갈 때와 같습니다. 솔직히 인간 세상에 믿을 거는요 인간은 믿을 건 못 됩니다. 차라리 짐승인데 사랑해주고 보답은 주면 짐승은 은혜라도 갚습니다. 보호를 하죠. 인간은 뒤돌아서 오랑 꼼지를 봅니다. 그런 게 인간입니다. 인간이 아주 사약하고 간단한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데 그 마음을 쓰기 때문에 나빠지는 것이지요. 원래 그게 인간이 간사한 건 아닙니다. 인간은 아주 순결하고 고귀하고 정말로 평화롭고 인간은 정말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지요.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래 사악하고 간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는 행복은 뭔데? 그리고 우리 행복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지구가 지상 낙원입니다. 이 낙원에서 행복을 못 느끼면 죽어서 어떻게 느낍니까?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나는 지금 행복이 30%밖에 안 된다. 70%를 뭐 얻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반박이다. 나는 뭐 행복이 할 수도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. 100%다 만족하고 은혜가 충만되어 있고 사랑이 충만되어 있습니다. 내 속에서 그것을 베푸면 되는 것입니다. 미천 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닙니다. 오로지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한 은혜롭게 생각하면 자연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. 행복이 질투와 시기 이건 행복을 찾을 수 없지요. 질투와 시기의 그런 마음을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단수하고 항상 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거를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. 이것을 관찰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 개념을 좋게 사랑스럽게 양수와 배려의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 자리가 행복이겠습니다. 내 마음자리가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세상살이에서 행복을 기준을 삼다는 엄청난 오해입니다.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